세월호가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기기 직전의 사진하고 지금 올라온 사진하고 똑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엄청나게 뚫려 있는데 아까 심상철 대표님과의 통화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해양수산부의 답변이에요. 저 구멍이 뭐냐? 배수 작업 때문에. 주로는 그거거든요. 배수를 하려면 밑바닥에 뚫어야지 왜 천장에 뚫어? 아니 물속에서 무슨 배수 작업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전화 통화하실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원래 2014년도에 시신 수습할 때 진입로였다 그러면 그래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해양수산부의 답변이거든요. 배수를 위해서 뚫은 구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속에선 배수가 불가능하잖아요. 도대체 밖에도 다 물인데 안에 물, 이게 밖에 뭐냐고요. 물.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를 좀 더 이제 이게 그 얘기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이거를 원래 처음 계획이 아까 찌라 씨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크레인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프로틴 독에 올려서 반듯하게 세워서 올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발주할 때 이 방식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발주를 이걸로 상하이 셀비지가 발주를 받아놓고 그래놓고 발주 당시에 설계와는 다르게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비용은 상하이 셀비지가 물게 되는 거고 지체 상금도 상하이 셀비지가 지금 4개 생겼단 말이에요. 이 방법 변경이. 그런데 왜 그러면 눕혀서 인양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 원래 첫 계획은 이거를 반듯하게 세워서 크레인이 세워서 프로틴 독에 세워서 그대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부력 이용해서. 근데 그 방식이 지금 바뀌어서 눕혀서 올리는 이유는 첫째 지금 해수부가 얘기한 게 미수습자의 수습을 용이할 목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용이가 되는지. 자, 그런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배가 눕혀 있을 때 수색하기가 쉬워요. 세워져 있을 때 수색하기가 쉬워요. 당연히 수색할 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구멍이 140개가 되는 구멍을 뚫었을 때 배를 눕혀서 인양을 했을 때 배에 들어있는 물이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간다고 쳐요. 그런데 왜 2주 동안에 펌핑 작업을 해야 되냐고 또 시간을 버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에 140개 되는 구멍을 배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배를 눕혀서 인양하는 이유가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미 6km 올라와 버린 배 눕혀 있는 배에 어떻게 이 수습이 가능할까요? 계단 다 눕혀 있는데. 예, 세워놓고 수색하는 게 원칙이 맞고요. 세워놓고 펌핑하는 게 맞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그 세월호 온전한 실체일 때 여기에 지금 그렇죠. 정상적인 구멍들이고요. 여기 다 새롭게 뚫은 건데 이게 다 배수의 용도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고 기름 빼는 용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꽤 아래쪽에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완전히 달라진 곳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렇죠. 여기는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네. 이 구조물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나는 처음에 그게 창문이나 저게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하고 봤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개선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처참할 정도로 개선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엄청 뚫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게 기름이 말이 안 맞습니다. 네. 기름은요 중간 정도에 있어요. 탱크가. 그러니까 이 앞뒤 선미 선수에는 기름이 없어요. 예, 설계도에 보면 기름은 C탱크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름을 뭐 빼거나 이런 구멍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색은 수색할 때 이 구멍은 뚫은 게 아니고요. 이후에 2년 지난 후에 뚫었기 때문에 수색은 이 창문을 통해서 다 수색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처음에 초창기 했을 때. 근데 이 구멍은 2년이 지나서야 뚫은 겁니다. 140개는. 그러니까 이 구멍에 대한 용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이후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밝혀야 될 대목입니다. 제목이.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보지만 이게 세월호잖아요. 예. 여기 지금 바지선인데 예. 세월호가 이렇게 아까도 그 이야기 나왔는데 이렇게 작은 배였던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 배 안에 철근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하는 과적의 철근. 그리고 이 배 주변에 배 위에 있다가 떨어진 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인양해서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주위에 있던 다른 것들도 사실은 다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 저는 더 보고 싶은 게 이 배를 지금 그 이동형 선박에 옮기기 전에 이 밑에 깔려있는 우리가 적어도 볼 수 없는 그 좌연 뭔가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것 같은 이 좌연을 지금이라 수정 촬영을 좀 해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기회가 없거든. 그럼 지금이 제일 적긴 거야. 요만큼 배 올라와 있을 때 물 맑을 때 들어가서 왼쪽 옆구리를 찍어야 된다. 왼쪽 옆구리는 어떤 상태인가를 찍어서 보여달라고.
그럼 최소한 이 배가 이송되는 기간 동안에 파손이나 뭐 이런 게 없었다라는 일종의 증거도 될 수 있잖아. 지금 올라태워서 2주일 동안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좌연 부분에 대한 일부 선체 수중 조사를 시작을 해라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조사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봐야 해양수산부밖에 못해요. 아니, 해양수산부가 시켜야지.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이 예. 발효가 됐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좀 조사를 못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가 지금 당당하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진상조사하는 8명이 인선되고 나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의도가 간기화한 게 그 핑계를 오로지 아까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미수습자 가족들만을 위하는 것처럼 언제부터 그 짓거리를 했다고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 미수습자를 위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사람이 보세요. 한 2-3명이 동시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의 구멍을 배 전체에 뚫었잖아. 들어가서 좀 찾아보지 안에서. 아니,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찾았어요. 굉장히 많은 횟수를 찾았는데 어쨌든 수백 명의 해수부의 말에 의하면 수백 명이 동원돼서 선체 조사를 했는데 미수습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양을 해서 수습하자 물을 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선실 부분은 잘라내겠다. 참.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해수부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조사위원 8명 인선되고 그게 조사위원회가 가동됐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조사위원을 긴급하게 지금이라도 이미 다 추천이 돼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발동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제 얘기 이게예요. 8명 중에 3명이 유가족이 지금 추천을 하고요. 5명 중에 국회가 이제 5명을 추천하는데 이 중에 2명이 여권이에요. 여권이 추천을 하고 3명이 야권이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야권도 추천이 아직 안 됐고 여권이 추천이 안 됐다고 한다면 유가족 추천위원 3명이라도 가서 지금부터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그러니까 얘기는.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조사위원이 또 새누리당에서 뭐 형평성이나 뭐 이런 걸 굴고 넘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담당 관련한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라도 당장 내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국회의원들은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손 놓고 미수습하는 사람들, 미수습자들만을 위한 그런 식으로 여론을 여론을 막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들 대우에서도 지금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장 달려가서 현장을 볼 수 있게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고 아까 우리 성 작가 이야기처럼 뒷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은 보존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아까 우리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세워서 인양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눕혀서 인양하는 게 의도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또 일부러 왜 눕혀서 인양을 했냐 하고 그럼 세워볼게 하고 세우다가 일부러 배가 무너지는 것을 의도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신상철 대표님한테 여쭤보긴 했지만 확실한 답을 안 나왔지만 저는 지금 저 사진 말고요. 다른 동영상 사진 페인트 칠한 지 2달밖에 안 된 배가 파랬던 게 일정한 어떤 선의 형태로 페인트가 드러나 있는 부분도 좀 되게 의심스럽고요. 지금 아래쪽 사진에 보면은 저 분홍 색깔 있잖아요. 저게 항공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면은 무슨 마치 긁힌 자국처럼 쭉 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건 안타깝네요. 이게 해양수산부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양 시기도 어쨌든 박근혜 구속과 관련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양 시기도 굉장히 이 박근혜를 위한 인양 시기가 아닌가. 침몰 당시에도 어쨌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정원 개입과 간첩단 사건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정권의 위기에 있을 때 침몰이 됐고 인양 때도 어쨌든 지금 범사회적으로 박근혜를 구속해야 된다는 그 엄청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 검찰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이 형국에서 온 국민들의 관심을 쏠릴 수 있는 쪽이 세월호 인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측면이고 그다음에 세월호 인양 자체도 사실은 투명하지 않고 지금 불투명하게 인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적어도 2주간에는 계속 세월호가 탑뉴스가 될 거예요. 그럼 이 탑뉴스 사이에서 무엇이 묻히고 무엇이 은폐되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로 한번 다른 에피에서 한번 측면에서 다뤄봐야 될 문제다. 법을 지금 해양수산부가 교묘하게 악용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상식적으로도 진실규명이라는데 세월호 미수습자 유가족들을 빌어서 지금 조사위원들이 아직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배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리는 건 기습 공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유가족을 좀 속이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이게 이제 분노를 산 이야기들인데 인양 시기와 관련해서 시간대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맹골수도의 일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언론에는 해수부가 일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해서 지연이 된 거거든요. 그것을 유가족이 항의하니까 유가족이 방송 그렇게 나갔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부탁하는 사례도 지금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인양이 서둘러졌다. 해수부도 오래전에 준비를 됐다가 시기를 좀 조율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런 느낌은 있어요. 지금 세월호 인양된다고 하니까 각종 언론들이 동거차도를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세월호 가족들이 감시하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예. 리포팅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세월호를 인양하는 작업에 기지가 팽목항이 아니라 동거차도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게 그렇죠. 육안으로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혀 보이지 않는 팽목항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것도 처음부터 뭔가 약간 설계된 느낌이 좀 나고요. 그렇죠. 2-3시간 네. 가야 나오니까 맹골수도가. 그러니까 바로 눈으로 육안으로도 보여요. 멀리 망원경으로 보면 다 보이고. 근데 그거 더 나아가 제 얘기는 제가 아까 분노를 했던 건 뭐냐면 촬영 바지선뿐만 아니라 시민 바지선, 유가족 바지선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다가 이것이 온 국민의 염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관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1.6km면요. 바다에서 일기는 거의 안 보여요. 실제로. 그것도 밤에 인양했는데 씨. 예, 예. 어떻게 봐? 그럼 유가족이라도 사실은 500m에서 100m 사이에 근접해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미수습 유가족들은 더 가까이 가서 뵙게 해야 되는데 해경이 준비한 배, 해수부들이 준비한 배에 탔는데 그것도 미수습 유가족하고요. 수습 유가족을 분리시켜서 배를 태웠어요. 한 배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리작전을 가면서 왜 이들이 지금 기습적으로 하는 거 저는 있잖아. 이거 올리는 데만 이틀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근데 7시간 만에 올라왔어. 실제로 13m까지 올리는데요. 5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쑥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들은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였다. 무슨 뭐 인양하는데 일기가 안 좋아서 하루 만에 일기가 바뀌었다 하는데 현장에서는 4일 동안 내내 그 날씨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도 언론에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취재 못하게 멀리 동고차를 보내놓고. 그래놓고 핑계가 뭔지 아세요? 사상 최초로 이 방식을 통한 견인 자키 방식을 통한 선체를 분리 없이 이뤄내는 쾌거를 일으켰다. 야. 그게 원래 일 아니었다며. 그러니까 뭐야. 원래 그 안으로 하자 그랬는데 그럼 뽀개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협박을 해놓고 그걸 못 쓰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끌어올려놓고 나서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멀쩡하게 끌어올린 실적이다. 이러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러네요. 저렇게 눕힌 상태로 올리는 거는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까 그 미수습자의 빠른 수습을 위해서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배라는 게 이를테면 큰 건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건물이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진입하기가 쉽겠어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진입하기가 좋겠어요? 진짜 문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 진입로 자체가 다 설계가 세워져 있는 상태로 당연히 움직이게끔 그렇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력 하중을 받게 되었을 때 좌우가 균형이 맞게끔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눕혀져 버리게 되면 그게 중력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파손이 안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제가 그 이제 저기를 한번 봤었어요. 그 이탈리아 인양할 때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플래팅 독을 이용해서 바다에 넣는데 바다에 넣으면서 한쪽에 인양 줄 66개잖아요. 우리 지금 줄이. 그럼 한쪽을 잡고 한쪽을 올리면 한쪽이 배가 서요. 쓰죠. 물속에서 쓰는 겁니다. 쓰면 플로이팅 도구에 쫙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설계돼서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줄을 놓으면 이게 그 반듯하게 세워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물을 빼면 이게 쓱 올라오는 겁니다. 전체가. 부력에 의해서. 네,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쭉 가져오면 다 보이거든요. 세워서. 그다음 조사하기도 편하고 또 그렇게 하면 밑에 빵꾸 들어서 물 빼기도 쉬워요. 원래 세워놓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원래 설계가. 예, 설계가. 구조가 그렇게 예, 예.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저걸 눕혀서 한다는 거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저쪽에 뭔가 지금 왼쪽 옆구리에 뭐가 있는 게 왼쪽 아니냐. 좌연에 뭔가
석연찮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눕혀서 하는 거냐. 눕혀서 세우는 게 더 어려운 건데 눕혀서 인양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공범에게 사고 수습을 지금 시키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게 대선 주자들도요. 이게 말하면 이제 세월호 유가족 중에 미수습자분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가 아니 정치인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쪽이 지금 안 보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말 잘못하면 말려서 작살나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해양수산부는 지금 교묘하게 그 빈 공간을 파고들어서 그렇죠, 인양을 그렇죠.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권 PD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2주간 최소 2주간입니다. 최소 2주간 범죄자들한테 저 세월호가 지금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자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저기에 접근할 수 없는 군사보호시설처럼 군사작전시설처럼 지금 세월호가 지금 치부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국민들 한 10,000명이 쳐들어가서 저걸 접수해야 된다. 이 정도 마음이 지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처음에 인양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적에 뭐란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그걸 인양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냥 미수습자 수습하는 거 말고는 없다. 니네가 자꾸만 무슨 진실 규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건진다고 해서 규명될 진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의 연장선으로 지금 건져는 놓았지만 뭐 더 이상 건져지는 거 알게 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은폐할 거니까. 절대로 다른 진실이 나오지 않게끔 할 테니까.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미수습자가 물론 저 안에서 수습이 되기를 원하지만 수습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자, 이 시점에서 딱 한 사람을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김진태 씨. 돈이 들어가니까 세월호 인양하지 말자.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다. 이 개소리했던 자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카톡으로 유통되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돈을 더 받아내려고 조금 저러고 있다는 식으로 그 과정에는 이제 김비춘이라든지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는 게 다 드러났고요. 친박계 새끼들이 있죠. 그 사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김진태가 뭐 이번에 무슨 인터뷰에 그걸 물어보니까 뭐 그 당시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실드를 치는데요. 사람도 아닌 자들이 지금도 엄연히 그 관련된 직접 범죄자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 김경일 정장이 지금 나올 때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 선장은 무기징역 상태로 지금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다 유한무가 된 상태로 지금.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감옥을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반드시 당시에 MBC나 김진태나 또는 세월을 음해했던 일베류를 이들은 반드시 저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851억 들어갔거든요, 지금. 상하이 셀비지에 지급한 게. 851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향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또는 해당 부처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느냐.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게 지금 800억이요? 2천억? 이게 돈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2조 들었어요. 2조 들었다고. 2조 들어도 강력하게 국가가 재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에 그대로 선체를 인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얘기는 사실 돈 얘기하면 입을 게 찢어버려야 돼요. 저들이 일테면 뭐 일베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론 조작에 힘쓰고 또는 사람들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이런 사람들에게 관제 데모 시키고 그렇죠. 하는 거기에 든 돈도 800억은 넘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박근혜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고요.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호주머니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로 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주는 돈이에요. 우리가. 해수부가 주는 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는 거라 국민이 돈을 주는 거라고. 자기들 돈이 아니야.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써야 되는 것이 돈인 것인데 어떻게 쓸 때는 아끼고 쓰지 말아야 할 때 돈을 펑펑 쓰는 대한민국 부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들이 저렇게까지 난리를 떨어도
결과적으로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갑자기 무슨 하늘에 무지개가 뜬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게 뭘까 참 신비한 일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번에도 갑자기 원주의 하늘에 노란 리본이 나타났어요, 하늘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했는데 이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UFO 목격담처럼 그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는 그게 아마 비행기 자국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원주라는 지역 여기 아무래도 이제 공군 그러니까 군 그 부대가 있잖아요, 원주에. 그래서 그 뭐 공군이나 이런 쪽에서 무슨 비행을 하다가 생긴 자국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정은 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기분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사람 감정이 이제 그렇게 이입이 되죠. 어떤 간절함 때문에 다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팟캐스트를 달려왔다고 해도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월호 이야기에 쏟아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세월호의 실물 저렇게 많이 훼손된 배를 보니까 그냥 말문이 턱 막히고요.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배가 물에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사히 그 배를 목포신항으로 가져가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상규명 작업을 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 정말 지난한 진상규명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쁜 짓 한 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은 완벽한 인멸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들도 떨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부랴부랴 떠올릴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근혜가 탄핵됐기 때문에 세월이 인양한 거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력의 빈 공간을 파고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저도 아직도 저 새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굉장히 저는 다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방송에서 빌어서 말하면 그냥 뉴스에서 알아야 했고요. 그냥 누구도 유가족들은 제가 직접 대화를 안 해봤지만 정부도 이거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탄핵된 이후에 인양이었다고 한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해수부가 배려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보고하고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인양의 계획을 솔직하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거에 대한 향후의 어떤 로드맵을 국민한테 나와서 밝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치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세월호 프레임이 작동되는 것 같아요. 유가족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가족들만의 문제인 것으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등등의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제돼 버리는 겁니다. 국민은. 그러니까 유가족과 해수부만의 문제로 지금 치부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3년 동안 길거리에서 그렇게 싸워왔던 그 많은 국민들, 이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시민들은. 그러면 적어도 해수부나 그게 유가족이 됐든 또는 정부가 됐든 또는 야권이 됐든 이 시민들이 직접 세월호 인양 자체를 관람할 수 있거나 관찰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는 해수부나 국정원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런 것들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해수부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의 논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온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가장 기회주의적으로 사고했을 때 이를테면 무주공산 감시나 권력이 지금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그 어떤 공백의 상태에서 이때 가장 자신들의 죄과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딱 건져 올렸고 예. 그것을 단지 유가족 또는 미수습자의 문제로만 환원시켜 버리는 그런 방식이죠. 예. 2014년 10월 10일 날 감사원이 세월호 사건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진도 VTS 센터장, 123 정장, 목포 해경소장 등 해경 관련자 4명의 해임도 요구했고요. 소방방재청장, 안전행정부 해수부의 책임도 나열했습니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데요.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의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 무엇이 밝혀졌냐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청와대가 미리 받아보고 그 수정한 상태로 김기춘이 이렇게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세월호 사건의 사실 핵심이다라고 그렇죠. 보고요.
뭔가 거대한 세력이 아직도 세월호를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인양해야 되는 목표가 저는 있었다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세월호가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기기 직전의 사진하고 지금 올라온 사진하고 똑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엄청나게 뚫려 있는데 아까 심상철 대표님과의 통화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해양수산부의 답변이에요. 저 구멍이 뭐냐? 배수 작업 때문에. 주로는 그거거든요. 배수를 하려면 밑바닥에 뚫어야지 왜 천장에 뚫어? 아니 물속에서 무슨 배수 작업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전화 통화하실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원래 2014년도에 시신 수습할 때 진입로였다 그러면 그래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해양수산부의 답변이거든요. 배수를 위해서 뚫은 구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속에선 배수가 불가능하잖아요. 도대체 밖에도 다 물인데 안에 그렇지 물, 이게 밖에 물. 뭐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를 좀 더 이제 이게 그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원래 처음 계획에 아까 찌라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프로틴 독에 올려서 반듯하게 세워서 올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발주할 때 이 방식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발주를 이걸로 상하이 셀비지가 발주를 받아놓고 그래 놓고 발주 당시의 설계와는 다르게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비용은 상하이 셀비지가 물게 되는 거고 지체 상금도 상하이 셀비지가 지금 4개 생겼단 말이에요. 이 방법 변경이. 그런데 왜 그러면 눕혀서 인양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 원래 첫 계획은 이거를 반듯하게 세워서 크레인이 세워서 플로팅 독에 세워서 그대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부력이 이용해서. 근데 그 방식이 지금 바뀌어서 눕혀서 올리는 이유는 첫째 지금 해수부가 얘기한 게 미수습자의 수습을 용이할 목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용이가 되는지. 자, 그런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배가 눕혀 있을 때 수색하기가 쉬워요. 세워져 있을 때 수색하기가 쉬워요. 세워져 있는. 당연히 수색할 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구멍이 140개가 되는 구멍을 뚫었을 때 배를 눕혀서 인양을 했을 때 배에 들어있는 물이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간다고 쳐요. 그런데 왜 2주 동안에 펌핑 작업을 해야 되냐고 또 시간을 버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에 140개 되는 구멍을 배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배를 눕혀서 인양하는 이유가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미 6km 올라와 버린 배 눕혀 있는 배에 어떻게 이 수습이 가능할까요? 계단도 다 눕혀 있는데. 예, 세워놓고 수색하는 게 원칙이 맞고요. 세워놓고 펌핑하는 게 맞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그 세월호 온전한 실체일 때 여기에 지금 그렇죠. 정상적인 구멍들이고요. 여기 다 새롭게 뚫은 건데 이게 다 배수의 용도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고 기름 빼는 용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꽤 아래쪽에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완전히 달라진 곳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렇죠. 여기는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네. 이 구조물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나는 처음에 그게 창문이나 저게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하고 봤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개선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처참할 정도로 개선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엄청 뚫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게 기름이 말이 안 맞습니다. 네. 기름은요 중간 정도에 있어요. 탱크가. 그러니까 이 앞뒤 선미 선수에는 기름이 없어요. 예, 설계도에 보면 기름은 C탱크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름을 뭐 빼거나 이런 구멍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색은 수색할 때 이 구멍은 뚫은 게 아니고요. 이후에 2년 지난 후에 뚫었기 때문에 수색은 이 창문을 통해서 다 수색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처음에 초창기 했을 때. 근데 이 구멍은 2년이 지나서야 뚫은 겁니다. 140개는. 그러니까 이 구멍에 대한 용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이후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밝혀야 될 대목입니다. 제목이.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보지만 이게 세월호잖아요. 예. 여기 지금 바지선인데 예. 세월호가 이렇게 아까도 그 이야기 나왔는데 이렇게 작은 배였던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 배 안에 철근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하는 과적의 철근. 그리고 이 배 주변에 배 위에 있다가 떨어진 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인양해서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주위에 있던 다른 것들도 사실은 다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 저는 더 보고 싶은 게 이 배를 지금 그 이동형 선박에 옮기기 전에 이 밑에 깔려있는 우리가 적어도 볼 수 없는 그 좌연 뭔가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것 같은 이 좌연을 지금이라 수정 촬영을 좀 해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기회가 없거든.
그럼 지금이 제일 적긴 거야. 요만큼 배 올라와 있을 때 물 맑을 때 들어가서 왼쪽 옆구리를 찍어야 된다. 왼쪽 옆구리는 어떤 상태인가를 찍어서 보여달라고. 그럼 최소한 이 배가 이송되는 기간 동안에 파손이나 뭐 이런 게 없었다라는 일종의 증거도 될 수 있잖아. 지금 올라태워서 2주일 동안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좌연 부분에 대한 일부 선체조사, 수중조사를 시작을 해라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조사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봐야 해양수산부밖에 못해요. 아니, 해양수산부가 시켜야지.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이 예. 발효가 됐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좀 조사를 못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가 지금 당당하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진상조사하는 8명이 인선되고 나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의도가 간기화한 게 그 핑계를 오로지 아까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미수습자 가족들만을 위하는 것처럼 언제부터 그 짓거리를 했다고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 미수습자를 위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사람이 보세요. 한 2-3명이 동시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의 구멍을 배 전체에 뚫었잖아. 들어가서 좀 찾아보지 안에서. 아니,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찾았어요. 굉장히 많은 횟수를 찾았는데 어쨌든 수백 명의 해수부의 말에 의하면 수백 명이 동원돼서 선체 조사를 했는데 미수습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양을 해서 수습하자 물을 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선실 부분은 잘라내겠다. 참.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해수부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조사위원 8명 인선되고 그게 조사위원회가 가동됐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조사위원을 긴급하게 지금이라도 이미 다 추천이 돼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발동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제 얘기 이게예요. 8명 중에 3명이 유가족이 지금 추천을 하고요. 5명 중에 국회가 이제 5명을 추천하는데 이 중에 2명이 여권이에요. 여권이 추천을 하고 3명이 야권이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야권도 추천이 아직 안 됐고 여권이 추천이 안 됐다고 한다면 유가족 추천위원 3명이라도 가서 지금부터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그러니까 얘기는.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조사위원이 또 새누리당에서 뭐 형평성이나 뭐 이런 걸 굴고 넘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담당 관련한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라도 당장 내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국회의원들은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손 놓고 미수습하는 사람들, 미수습자들만을 위한 그런 식으로 여론을 막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들 대화에서도 지금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장 달려가서 현장을 볼 수 있게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고 아까 우리 성 작가 이야기처럼 뒷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은 보존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아까 우리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세워서 인양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눕혀서 인양하는 게 의도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또 일부러 왜 눕혀서 인양을 했냐 하고 그럼 세워볼게 하고 세우다가 일부러 배가 무너지는 것을 의도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신상철 대표님한테 여쭤보긴 했지만 확실한 답은 안 나왔지만 저는 지금 저 사진 말고요. 다른 동영상 사진 페인트 칠한 지 2달밖에 안 된 배가 파랬던 게 일정한 어떤 선의 형태로 페인트가 드러나 있는 부분도 좀 되게 의심스럽고요. 지금 아래쪽 사진에 보면은 이제 분홍 색깔 있잖아요. 저게 항공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면은 무슨 마치 긁힌 자국처럼 쭉 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거나 안타깝네요. 이게 해양수산부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양 시기도 어쨌든 박근혜 구속과 관련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양 시기도 굉장히 이 박근혜를 위한 인양 시기가 아닌가. 침몰 당시에도 어쨌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정원 개입과 간첩단 사건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정권의 위기에 있을 때 침몰이 됐고 인양 때도 어쨌든 지금 범사회적으로 박근혜를 구속해야 된다는 그 엄청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 검찰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이 형국에서 온 국민들의 관심을 쏠릴 수 있는 쪽이 세월호 인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측면이고 그다음에 세월호 인양 자체도 사실은 투명하지 않고 지금 불투명하게 인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적어도 2주간에는 계속 세월호가 탑뉴스가 될 거예요. 그럼 이 탑뉴스 사이에서 무엇이 묻히고 무엇이 은폐되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로 한번 다른 에피에서 한번 측면에서 다뤄봐야 될 문제다. 법을 지금 해양수산부가 교묘하게 악용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상식적으로도 진실 규명이라는데 세월호 미수습자 유가족들을 빌어서 지금 조사위원들이 아직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배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리는 건 기습 공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유가족을 좀 속이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이게 이제 분노를 산 이야기들인데 인양 시기와 관련해서 시간대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맹골수도의 일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언론에는 해수부가 일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해서 지연이 된 거거든요. 그것을 유가족이 항의하니까 유가족이 방송 그렇게 나갔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부탁하는 사례도 지금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인양이 서둘러졌다. 해수부도 오래전에 준비를 됐다가 시기를 좀 조율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런 느낌은 있어요. 지금 세월호 인양된다고 하니까 각종 언론들이 동거차도를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세월호 가족들이 감시하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예. 리포팅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세월호를 인양하는 작업에 기지가 팽목항이 아니라 동거차도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게 그렇죠. 육안으로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혀 보이지 않는 팽목항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것도 처음부터 뭔가 약간 설계된 느낌이 좀 나고요. 그렇죠. 2-3시간 네. 가야 나오니까 맹골수도가. 그러니까 바로 눈으로 육안으로도 보여요. 멀리 망원경으로 보면 다 보이고. 근데 그거 더 나아가 제 얘기는 제가 아까 분노를 했던 건 뭐냐면 촬영 바지선뿐만 아니라 시민 바지선, 유가족 바지선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다가 이것이 온 국민의 염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관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1.6km면요. 바다에서 일기는 거의 안 보여요. 실제로. 그것도 밤에 인양했는데 씨. 예, 예. 어떻게 봐? 그럼 유가족이라도 사실은 500m에서 100m 사이에 근접해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미수습 유가족들은 더 가까이 가서 뵙게 해야 되는데 해경이 준비한 배, 해수부들이 준비한 배에 탔는데 그것도 미수습 유가족하고